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슈 파헤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계바늘을 2021년으로 딱 한 번만 되돌려 볼까요? 기억나십니까? 온 세상이 집단 최면에라도 걸린 듯 가상현실로 출근하고, 거기서 친구 만나고, 땅 사서 건물주 되겠다고 난리 법석을 떨던 그 시절 말입니다. 기업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사명에 메타를 붙이느라 혈안이 됐고, 뉴스만 틀면 종일 아바타니, NFT니 떠들어댔죠. 마크 저커버그 형님은 페이스북이라는 전 세계 꽉 잡고 있던 간판까지 떼어버리고 메타에 올인했지 않습니까? 금방이라도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신세계가 열릴 것 같았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주위에 VR 헤드셋 뒤집어 쓰고 업무 보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호라이즌 월드에서 지인 만나 커피 마시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 뜨거웠던 메타버스 열풍은 마치 신기루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그 자리는 이제 생성형 AI랑 휴머노이드 로봇이 꿰차고 앉았습니다. 그럼 회사 이름까지 바꾸고 판을 벌였던 마크 저커버그는 망했을까요? 회사가 공중분해됐을까요? 천만에요. 놀랍게도 현재 메타 주가는 2022년 나락갔던 바닥을 찍고 보란 듯이 역대급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부활했습니다. 메타버스는 망한 것 같은데 메타는 살아남았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괴물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뻔한 기업 분석이 아닙니다. 한 남자가 80조 원짜리 도박을 벌인 이야기, 그 과정에서 방치된 수많은 피해자들, 그리고 AI라는 새 가면을 쓰고 부활한 거대 기술, 기업의 진짜 민낯을 파헤치는 고발 다큐멘터리입니다. 특히 댓글로 많이들 울분을 토하셨던 부분 있죠. 인스타랑 페북 관리도 엉망이면서 무슨 메타버스냐? 해킹당했는데 고객센터는 먹통이고 돈이나 내라더라. 이 분노 섞인 반응들, 그 실체를 낱낱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메타 제국의 흥망성. 그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돈 얘기부터 짚고 가죠. 액수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버스를 외치며 만든 리얼리티 랩스. 여기가 메타의 미래인 VR, AR 기술 만드는 심장부거든요. 근데 월가 투자자들은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돈 태우는 용광로 아니면 밑 빠진 독이라고 부릅니다. 숫자로 보면 기가 막힙니다. 2020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 메타가 여기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69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90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벌어들인 돈은 고작 90억 달러 수준이에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누적 운영 손실만 약 600억 달러. 한화로 80조 원에 육박합니다. 80조 원. 감이 오십니까? 이 돈이면 포드나 GM 같은 자동차 회사를 통째로 사고도 남아요. 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이 엄청난 돈이 지난 몇 년간 가상현실이라는 꿈만 듣다가 허공으로 증발해 버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피가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2024년 한 해에만 리얼리티 랩스 손실이 177억 달러였습니다. 2023년보다 더 늘어난 겁니다. 심지어 2025년, 2026년에도 이 손실은 줄기는커녕 AI, 스마트 안경이랑 웨어러블 만든다고 돈을 더 퍼부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2022년에 메타 주가가 곤두박질 쳤던 거 기억하시죠? 고점 대비 70% 폭락하고 88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시장이 저커버그한테 비명을 질렀어요. 제발 그 메타버스 놀이 좀 그만해. 주주들 돈 다 녹는다고. 하지만 저커버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의 다음 단계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80조 원의 결과물은 과연 뭐였을까요? 우리가 마주한 게 혁신적인 미래였을까요? 아니면 조악한 그래픽 덩어리였을까요? 2022년 8월, 마크 저커버그가 야심차게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투척합니다. 가상세계 호라이즌 월드가 프랑스와 스페인에 론칭했다고 자축하는 셀카였는데요. 이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진 속 아바타 눈은 텅 비어 있고 그래픽은 무슨 찰흙 빚어놓은 것 같았거든요. 뒤에 있는 에펠탑은 90년대 닌텐도 게임보다 못해 보였고
배경은 썰렁 그 자체. 사람들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경악했죠. 수십조 쏟아붓고 만든 게 고작 이거냐? 우리 조카가 로블록스에서 만들어도 이거보단 낫겠다. 1995년 그래픽으로 2022년에 미래를 논하다니 제정신인가? 언론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2002년 게임 큐브 수준이다. 2007년 세컨드 라이프보다 퇴보했다며 비웃었죠. 저커버그가 급하게 이건 대충 찍은 거고 실제론 더 좋아요라면서 업그레이드된 사진을 올렸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가 유치한 장난처럼 느껴지게 만든 결정타였죠. 더 황당한 사건은 2022년 메타 커넥트 행사에서 터집니다. 당시 호라이즌 월드 제일 큰 불만이 아바타의 다리가 없다는 거였어요. 기술 문제로 상체만 둥둥 떠다니는 귀신꼴이었거든요. 저커버그가 행사에서 짜잔, 드디어 다리가 생겼습니다 하면서 점프하고 발차기 하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와, 드디어 해냈구나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거 가짜였습니다. 실제 VR 화면이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모션 캡처 장비 입고 찍은 뒤에 그래픽 입힌 영상이었던 겁니다. 실제론 구현이 안 되니까 영상 편집으로 눈속임을 한 거죠. 수십조 쓰고도 다리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기술력. 그리고 그걸 감추려는 거짓말. 이게 메타버스의 민낯이었습니다. 신뢰는 바닥을 쳤고 메타버스는 실체가 없다는 의심은 확신이 됐죠. 메타버스 가면 신세계 열린다더니 막상 그들이 만든 호라이즌 월드는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2022년 말 목표가 월 사용자 50만 명이었는데 20만 명도 못 채웠어요. 2026년인 지금은 어떨까요? 유의미하게 반등했을까요? 아니요. 메타는 이제 구체적인 사용자 수치를 공개도 안 합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뜻이죠. 통계를 보니까 만들어진 가상 공간의 90% 이상은 방문자가 50명도 안 되는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유튜버들이 체험하러 들어가도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맵을 헤매고 다녔다는 후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사용자 대부분은 한 달만 찍먹해보고 다시 안 돌아왔고요. 이게 얼마나 처참하냐면요. 경쟁자라고 하기도 민망한 로블록스랑 비교해 볼게요. 로블록스는 2024년 기준으로 하루 사용자가 무려 7,700만 명이었습니다. 거긴 초딩부터 어른까지 바글바글한데 정작 수십조들인 메타의 세상은 텅 비어버린 거죠. 메타는 우리는 소셜 경험을 판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인스타, 틱톡, 로블록스에서 충분히 잘 놀고 있었거든요. 굳이 무거운 헤드셋 쓰고 다리도 없는 아바타로 변신해서 텅 빈 공간에 들어가 낯선 사람이랑 어색하게 대화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시의 눈길이 안 닿는 곳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좀 심각하니까 귀 기울여 주십시오. 가상현실이니까 그냥 게임 아니냐? 기분 나쁘면 끄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VR의 핵심은 몰입감이잖아요. 시각이랑 청각을 차단하고 진동까지 더해지면 뇌는 이걸 현실로 착각해버립니다. 가상 공간에서 위협받을 때 실제 심박수가 치솟고 공포감을 느낀다는 건 이미 학계정설이죠. 2022년 심리치료사 니나 제인 파텔이 연구 목적으로 호라이즌 월드에 접속했다가 불과 60초 만에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남성 아바타 서너 명이 몰려들어 집단 성희롱을 퍼붓고 성폭행하는 심역을 한 겁니다. 좋아했으면서 왜 그러냐는 조롱까지 들은 피해자는 현실과 똑같은 수준의 공포였다고 털어놨죠. 더 기가 막힌 건 2024년 영국 사건입니다. 16세 미만 소녀가 VR 게임에 접속했다가 다수의 남성 아바타들에게 가상 집단 강간을 당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영국 경찰은 이 사건을 사상 최초의 가상현실 성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죠. 피해 소녀는 실제 강간 피해자와 맞먹는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해요. 사태가 터지자 메타는 부랴부랴 개인 경계선 기능을 내놨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1.2m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연구진이 직접 확인해 보니 성적 괴롭힘이나 폭언, 인종차별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황하면 기능 켤 정신도 없고 교묘하게 우회해서 괴롭히는 수법도 널렸으니까요.
인스타나 페북 관리도 엉망이면서 메타버스는 무슨 메타버스냐는 비판이 뼈저리게 와닿는 대목입니다. 고작 글이랑 사진도 제대로 검열 못하는 기업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떠드는 3차원 공간을 통제하겠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잠시 접어두고 현실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메타버스에 정신 팔려 있을 때 본진 상황은 어땠을까요? 2021년 페이스북 페이퍼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의 폭로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었죠.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페이스북이 게시물 점수를 매길 때 화나요의 좋아요보다 무려 5배나 높은 가중치를 뒀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이유가 뭐냐고요? 사람 열받게 하는 게시물이 댓글도 많이 달리고 공유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나야 트래픽이 터지고 그래야 광고를 하나라도 더 보여준다는 계산기였던 거죠.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이 피드를 장악한 건 필연이었습니다. 이러다 세상 쪼개진다고 직원들이 경고해도 경영진은 돈벌이에 눈이 멀어 무시했다는 게 하우건의 주장이었죠. 더 끔찍한 건 10대 소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스타그램이 10대 소녀 3명 중 1명에게 외모 강박, 우울증, 섭식장애를 악화시킨다는 사실. 메타는 내부 연구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몸이 혐오스럽다. 완벽한 친구들을 보면 난 패배자 같다.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메타는 체류 시간을 늘리는 알고리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려고 어린이용 인스타그램을 만들려다 욕을 바가지로 먹고 중단했죠. 그리고 진짜 화나는 건 바로 고객센터입니다. 페북이나 인스타 해킹 안 당해보셨다면 진짜 천운을 타고나신 겁니다. 이거 복구하려면 지옥을 맛보거든요. 2026년인 지금까지도 계정 털려서 정보 다 바뀌었는데 고객센터 연결이 안 된다는 절규가 쏟아집니다. 메타에는 상담해줄 사람이 거의 없어요. 허구한 날, 인공지능 보시랑 뺑뺑이만 돌립니다. 여기서 기막힌 해결책이 등장하죠. 상담원이랑 대화하고 싶어? 그럼 메타 베리파이드 결제해. 네, 맞습니다. 월 1위만 원짜리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야 실제 상담원이랑 채팅할 권한을 줍니다. 해킹당해서 억울해 미치겠는데 해커도 아니고 메타한테 돈을 내야 상담을 해준다니. 이게 말입니까? 로그인도 못하면 다른 계정을 파서 돈을 내야 해요. 한 사용자가 2주 동안 피말리다가 결국 결제하고 상담했더니 2분 만에 해결되더라며 허탈해하더군요. 80조 원을 메타버스에 태울 돈은 있고 내 계정 지켜줄 상담원 월급 줄 돈은 없냐?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깊은 배신감의 원천입니다. 다시 하드웨어 얘기로 돌아와서 2024년에 빅매치가 하나 있었죠. 바로 애플, 대메타. 애플이 비전을 내놓으면서 판이 바뀔 줄 알았는데 3,500달러, 우리 돈 500만 원이라는 사악한 가격에 무게는 무겁고 할 것도 없어서 고전했습니다. 판매량을 까보니 메타가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먹으면서 압승했죠. 근데 이게 상처뿐인 승리일지도 모릅니다. 가상현실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무거운 걸 뒤집어 쓰기 싫어하니까요. 재밌는 건 2026년 현재 들리는 소문입니다. 메타 차기작 퀘스트4는 배터리와 칩을 분리해서 주머니에 넣는 방식으로 무게를 확 줄인다고 해요. 애플도 저가형을 준비한다는데 확실한 건 대중화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다는 겁니다. 메타버스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 주커버그 형님 태세 전환이 진짜 빠릅니다. 바로 인공지능으로 갈아타죠. 2023년에 효율성의 해를 선포하고 직원이 10,000명을 잘라버렸어요. 메타버스 인력을 대거 정리하고 그 빈자리를 몸값 비싼 인공지능 엔지니어와 GPU로 채웠습니다. 우린 이제 인공지능 회사다. 챗GPT 터지니까 바로 전쟁터를 옮긴 거죠. 그리고 2025년 9월 메타커넥트 2025에서 야심차게 인공지능 스마트 안경을 공개합니다. 근데 이 무대? 진짜 레전드 이불 킥감이었습니다. 주커버그가 무대에서 안경을 쓰고 전화를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벨소리는 울리는데 전화를 못 받아요. 손을 아무리 휘저어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수천 명 앞에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다시 해보자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요리시어는 더 웃겼어요. 다음에 뭐 해?
라고 물으니까 인공지능이 빈 그릇을 보고 이미 재료 다 넣으셨네요. 라며 헛소리를 장렬합니다. 나중에 와이파이 문제다, 전파 방해다 변명했지만 전 세계의 메타 기술력이 불안하다는 걸 생중계한 꼴이었죠. 근데 웃긴 건 그래도 이 안경이 잘 팔린다는 겁니다. 왜냐? 가볍고 인스타 올리기 편하거든요. 메타버스 기능이 아니라 인스타 기능이 하드웨어를 살린 셈입니다. 그럼 메타버스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걸까요? 주커버그가 포기했을까요? 2026년 지금 주커버그 입에서 메타버스 소리는 쏙 들어갔습니다. 대신 더 무서운 단어를 꺼냈어요. 바로 개인용 슈퍼지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인 비서, 인공지능을 주겠다는 건데 이게 그냥 챗봇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거 다 보고 듣고 기억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으로 안 들어오니까 인공지능을 써서 우리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먹어치우겠다는 겁니다. 메타버스가 공간 점유였다면 인공지능은 지능과 의식의 점유인 셈이죠. 80조 태워서 만든 데이터 센터는 이제 이 거대한 인공지능을 돌리는 엔진이 됐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꿈은 사실상 80조 원짜리 수업료만 내고 실패했습니다. 호라이즌 월드는 유령 도시가 됐고 다리 없는 아바타는 잊혀졌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메타라는 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메타버스 하려던 인프라는 고스란히 인공지능 개발의 거름이 됐고 사람 자르고 비용 줄이니 주가는 하늘을 뚫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욕하면서도 여전히 인스타 보고 페북합니다. 2026년의 메타는 인스타 중독 방치하고 10대들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혐오를 부추겨 트래픽 모으고 해킹당하면 돈 내야 도와줄게라고 배짱 부리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인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실제론 인공지능 패권을 쥐려는 속내가 뻔한 기업입니다. 80조 원을 쏟아붓고도 끄떡없는 이 거대 제국이 과연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열어줄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을 앞세운 감시사회라는 디스토피아를 안겨줄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들의 질주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란 점이죠. 오늘 다룬 메타 제국의 흥망성쇠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깊이 있고 날카롭게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쉼당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